1930년대 상하이, 동양의 파리라 불리던 도시, 자유와 예술 그리고 혁명의 숨결이 뒤섞였던 곳. 그곳에서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조선의 젊은 영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로 조국의 꿈을 기록했고 자유를 향한 예술로 시대를 노래했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영화는 검열과 탄압 속에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정기탁, 김일손, 이경손, 한창섭, 전창근. 그들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14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민족의 의지를 스크린 위에 새겼습니다. 상하이 영화의 황금시대의 조선 영화인들이라는 이번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특별전은 식민지 조선에서 탈피해서 상해에 망명해서 14편의 작품을 만들었던 조선 영화인들의 삶과 또 중국 영화 황제로 등극했지만 그 면류관을 쓰는 것을 거부하고 주로 항일 영화에 출연했던 김염의 삶과 작품들을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망명에 관점을 두고 망명 조선인들이 삶을 위해서 상업영화도 만들고 멜로 영화의 스타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민족주의자로서 항일 영화를 제작하고 또 항일 영화의 그런 영웅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민족주의자로서의 삶, 또 망명자로서의 삶을 함께 산 영화인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망명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또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방랑자와도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망명자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제 민족주의자로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작품을 쓰고 또 자기가 유명해졌을 때는 브로마이드에 사인한 것을 팔아서 항일 조직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전시 곳곳에 숨겨놨으니까 그걸 찾아보면서 상하이의 그 아름다움 속에 그 이면 속에 민족주의자와 망명자로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올드 상하이의 불빛 아래 그들은 예술로 항일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과 고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김염, 본명 김덕린, 중국 영화사의 영화 황제로 이름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필수는 조선 최초의 서양의학 의사이자 독립운동가. 아들은 그 피를 이어 연기로 조국을 노래했습니다. 김염은 중국의 스타였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조선에 있었습니다. 反正很多事情我们都非常的敬佩他。那么这个再说一句，就是说他除了男士们做的事情，女士们做的事情，他也都会。会缝衣服，会打毛线，什么都会。总之呢，爸爸在我们心当中呢是一个非常能干的，事业也成功的一个人，我们呢都很敬佩他的。那么今天这个展览会呢，我们觉得很不错，进来就看到上海的老上海的一个全部的面貌都看到了。好的，那个里面呢。爸爸的很多的资料，拍的那个电影啊，演的话剧啊、戏啊，都有很多剧照，说明这个展览会也很重视，办得非常好，非常成功的。因为虽然我韩文不懂，但是从照片上我也知道了很多，
所以非常感谢你们。那么祝你们办得越来越好。 그날 갑자기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사진을 찾아서 긴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알게 된 김념인데 김념은 저기 1903 김념 책을 쓰고 난 지 지금 한 저기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김념 책을 제가 발표한 것이 상하이 올드데이즈가 2003년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도 중국에 갈 때마다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념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상하이의 최고 작가이자 그 상하이 문사관, 또 영화 평론가, 뭐 작가, 뭐 그리고 국가에서 뭐 큰 정책을 세울 때 저기 국가 공무원 시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자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저기 아주 올드 상하이 유일한 전문가셨는데 그분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몰랐고 저가 몰랐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몰랐겠죠. 왜냐하면 제가 김념에 대해서 그래도 책을 쓰고 한 30년 동안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너무나 대단해서 아직도 사실은 계속 그의 장점이 또 지금 그가 한 일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인 저까지도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념이 한창 활약했던 1930년대의 상하이는 대단한 도시고 대단한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상하이는. 그리고 아주 국제 대도시였는데 그때 사람들은 전부 전 세계 58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보편타당한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우리 중국이 또 한국 사람들이 제3세계 사람들이 그 일본의 공격에 1930년대는 아주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을 때였죠. 그럴 때 김여미가 영화배우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훌륭한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거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저희는 죄송스럽고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우리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는 친일 영화 출연을 단호히 거절했고 브로마이드를 팔아 독립자금을 모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식민의 시대를 향한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망명지에서 그들은 카메라로 자유를 찍었고 필름으로 역사를 남겼습니다. 상하이의 불빛 속 조선의 영화인들은 여전히 필름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망명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야 했던 예술가들, 그들이 남긴 영화는 여전히 묻습니다. Worry Broadcasting System, Incheon.